그러니까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작은 개울물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아내는 또 제 등짝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나무 자른 거 옮겨야지. 겨울 되면 얼어붙는다니까. 그 말투 잔소리 같지만 사실은 걱정이죠. 우린 이렇게 시골 산골에서 부부 둘이 삽니다. 퇴직금 털어 지은 집. 그 큰 결심이 옳았는지 그른 건지 요즘은 가끔 헷갈립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보기에 이건 단순한 시골살이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제겐 6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의 굴곡이 이 집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온 진짜 이유, 우리가 서로에게 남긴 상처,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남은 단 하나의 진실, 그걸 알게 되기까지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올해 67, 이름은 이준석입니다. 서울에서 35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한 회사에서만 붙어 있다 보니 제 삶의 대부분을 직장에 바친 셈이죠. 퇴직을 하고서야 알았습니다. 집은 늘 있었는데 가정이란 건 늘 비어 있었다는 걸. 아내는 박영희, 66, 성격은 저와 정반대입니다. 저는 말수가 적고 속으로 삭히는 타입. 아내는 생각이 있으면 바로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결혼 초부터 자주 부딪혔지만 또 그게 우리였지요. 애는 둘 다 서울에 살고 손주는 아직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얘기만 꺼내도 도망갑디다. 저와 아이들의 관계는 글쎄요. 솔직히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하느라 집에 소홀했던 탓도 있고 아이들 입장에선 아빠는 늘 회사였지 하는 불만도 남아있겠지요. 퇴직 후에는 이런저런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도시에 계속 살자니 자금이 빠듯하고 그렇다고 애들과 같이 살기엔 서로 불편하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시골로 갈까?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딱 그만하고 내려가자. 마치 오래 기다린 답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0년 모은 퇴직금 대부분을 털어 산골짜기 집을 짓게 됐습니다. 도시 아파트 팔고 남은 돈, 퇴직금, 적금까지 다 털어서요.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새집 냄새, 소나무 향, 밤이면 별이 순식간에 쏟아지고 이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현실이란 게 다가오더군요. 돈 문제, 건강 문제, 남은 노후 문제, 그리고 가장 큰 건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부부간에 말하지 못한 앙금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허리 또 안 좋아? 내가 한다니까. 아니야, 내가 하지. 남자 체면이 있지. 그런데 아내가 짜증 섞인 한숨을 쉽니다. 그 체면 좀 그만 지켜. 나도 나이 들었다고? 그 말이 콕 박히더군요. 우린 30살에 결혼했는데 어느덧 둘 다 60을 넘겼습니다. 나는 말없이 장작 더미를 정리했습니다. 근데 손이 떨리더군요. 혈압약을 요즘 자주 깜빡합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아내가 시장에서 사온 반찬값을 계산하며 말합니다. 여보, 저번 달에도 적자였어. 병원비도 늘고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럼 어떡해? 당신이 살자고 해서 내려온 거잖아. 그 말은 실수였습니다. 아내 얼굴이 굳습니다. 내가? 당신이 먼저 좋다 그랬잖아. 당신이 도시 떠나고 싶다며. 서로 기억은 다른데 누가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었던 거죠. 그날 밤
같은 집에 있지만 사이엔 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왔는지 서로 기억이 다르다. 잠깐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돈 문제는 갈등의 불씨가 되고 건강 문제는 그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너무 높아요. 약은 규칙적으로 드셔야죠. 아내가 제 앞에서 뭐라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래요. 말해도 안 변해요. 저도 욱했습니다. 당신은 또 왜 남 앞에서 그 말을 해? 그날 저녁 우린 밥상 앞에서 말도 안 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죠. 난 가끔 공공근로라도 해볼까 하고 갔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도 생활비는 필요하니까요.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70세 이하시면 농촌인력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제 허리였습니다. 무거운 드릴은 어렵다고 했더니 결국 자리 배정이 안 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그냥 안 된대. 아이고, 우리 어떡하냐? 아내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도 무겁더군요. 우리는 서로를 위하는 말이 상처가 돼 돌아오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집 지어선 안 됐던 걸까?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아내가 낯선 전화를 받고 당황합니다. 예? 아내, 알겠습니다. 아버님이요? 저는 물었지요. 누구야? 아내는 얼버무립니다. 아, 그냥 보험에서. 그 순간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보험 전화를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는 걸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말했습니다. 뭔데 그래? 숨기지 말고 말해.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 우리 아버지, 치매가 좀 더 진행됐대. 당신이 면회 한 번도 안 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젊을 때 이미 집을 나가셨습니다. 평생 원망했고 평생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몰래 아버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싫어할까봐 말 안 했어. 그 순간 우리가 시골로 내려온 이유를 아내는 도망이 아닌 새 출발이라 믿고 있었던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숨긴 것이 배신이 아니라 제가 미처 못 본 배려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는 나 몰래 내 아버지를 챙기고 있었다. 그 사실은 오히려 제 마음에 묵직한 죄책감을 안겼습니다. 내가 도망친 건 도시도 돈도 아니라 평생 풀지 못한 아버지와의 상처였나. 문제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급히 읍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쳤습니다. 몸도 지치셨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아내는 겨우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해. 왜 그런 말을 해? 집 짓자고 한 것도 아버님 일도. 당신 힘들게만 한 것 같아서.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냐, 나 때문이야. 난 당신한테 진짜 말 한마디를 안 했어. 아내는 한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말이야. 집 짓는 비용 조금 모자랐잖아. 그때 나 비상금 쓴 거 아니야. 응? 당신 몰래? 당신 아버님 요양원 비용 몇 달 지원하려고 모아둔 돈. 그걸 집 짓는데 보탰어. 이 집은 당신 아버지랑 당신이 같이 살았으면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꿈꾼 산골집은 부부 둘의 노후가 아니라 저와 아버지를 위한 화해의 공간이었다.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내는 아버지가 돌아오길 바랐고 나는 아버지를 평생 잊고 싶었고
우리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산책을 나가 하늘을 오래 봤습니다. 별이 너무 많더군요. 그리고 그 별 아래 삶이란 게 참 부질없고 참 미안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만나야 하나?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회복되자마자 우리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많이 쇠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가. 그 한마디에 60년 동안 쌓였던 원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어린애처럼 해맑게 웃더군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모셔와 우리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집 앞 개울가에 앉아 자꾸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참 좋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을 지은 이유가 드디어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은 노후를 서로 책임 미루지 말고.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서 편안하게 살자. 우린 늦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늦게. 퇴직금이 남든 집이 남든 돈이 남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남은 건 서로였다는 거. 우리가 산골에서 얻은 건 풍경도 고요함도 아니었습니다. 떨어졌던 마음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 그게 이 집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앞에 노을이 지면 아내와 나란히 앉아 산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 참 많이 돌아왔다. 하지만 늦게라도 돌아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정중히 부탁드립니다.